안녕하세요. 지오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블랙라벨 수학원 2스텝의 7번째 유형이죠. 지수법칙의 활용 관련된 유형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는 1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14페이지에 28번부터 30번까지의 문항을 함께 정리해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로 28번 대표 문항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가 t년이고 현재 양이 t0이면 현재로부터 n년 후에 방사성 동위원소의 양이 tn이다 라고 되어 있고 등식 하나가 주어지는 거죠. 그쵸? 자,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거나 그러면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활용 문제는 주어진 등식이 핵심이고요. 이 등식에 등장하는 하나하나의 문자가 뭘 의미하는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스몰 t가 반감기를 뜻하는구나 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0가 바로 현재 양이구나. 그 다음에 현재로부터 n년 후에 바로 방사성 동위원소 양이 tn이구나. 이렇게 해서 요건 n년 후의 양, 이거는 현재의 양, 스몰 t가 반감기, 요 n은 n년 후라는 거. 자, 요것만 파악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자, 이제 대입할 수 있는 숫자들이 주어지는 거죠. 방사성 동위원소 라듐의 반감기는 1620년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라듐의 반감기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래요, 바로 스몰 t가 1620이구나 라는 거, 이 주어진 등식에 이제 대입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양이 50g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양을 라지 t0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게 바로 50이구나. 자, 주의하실 거는 좀 이렇게 단위까지 그램 똑같죠. 그래서 단위 맞는지도 좀 확인해 주세요. 내신에서 이 활용 문제를 낼 때 내신 조금 더 치사하게 단위를 좀 변경하게끔 내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단위도 이렇게 살펴보는 습관을 좀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묻는 게 뭔지 보죠. 1000년 후에 라듐의 양은 1405년 후에 라듐의 양의 몇 배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0년 후에 라듐의 양, 이거는 요 n이 n년 후라고 했으니까 라지 t 1000을 의미하는 거죠. 자, 1405년 후에 라듐의 양은 당연히 n자리에 1405를 넣은 요 값입니다. 자, 어떤 값이 특정 값의 몇 배냐 라는 거는 그래요, 요거를 자, 이 t 1405로 나눴을 때 몫을 구하라는 거죠.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거는 바로 요겁니다. t 1405분의 t 1000, 이거 구하라는 얘기네요. 그쵸? 그래요. 이제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제 분자에 있는 것부터 봐야 되겠죠. t 1000이 얼마인가 부터 봐야 되는데 주어진 등식에는 대입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t0 바로 50이었죠. 곱하기, 자, 2분의 1에 스몰 t분의 1인데 스몰 t가 1620이었어요. 1620분의, 자, 스몰 n이 1000이었죠. 요렇게 놓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t 1000이 나온 거고요. 이제 분모에 있는 t 1405를 계산을 좀 해보죠. 그대로 또 대입하는 거예요. t0는 50이니까 그대로 50 대입하고요. 2분의 1에 자, 스몰 t는 1620분의, 자, 스몰 n이 그래요, 이거죠. 1405년 후, 그랬으니까 1405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거 가지고 나눗셈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이 값을 계산하면 돼요. 자, 이제 분자에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보고요. 자, 분모에도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약분되는 것들은 좀 약분을 좀 해주죠. 자, 50 약분되는 거 확인이 되고요. 자, 이제 분모자 나누는 건데 지수법칙에서 밑이 동일하니까 2분의 1에 자, 지수끼리 빼면 되는 거죠. 근데 요 분수에서 분수 빼려고 했더니 분모는 통분이 돼 있잖아요. 그쵸? 1620분의, 자, 1000에서 1405를 빼니까 마이너스 405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라는 거는 2분의 1의 역수라는 거니까 바로 2로 바꿔줄 수 있겠죠. 2에. 자, 그럼 1620분의 405. 요거는 이제 약분을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숫자를
약분했을 때. 자, 얼마가 나오냐? 그러면 405에 4배 한 게 1420이네요. 그죠? 그래서 2의 4분의 1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2의 4분의 1승 이렇게 해도 그냥 답인데 그게 없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제곱권 이용해서 표현하면 자, 이렇게 2의 4제곱근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단위는 지금 몇 배냐라고 했으니까 다음과 같이 나오죠. 그래서 정답 확인하면 정답은 바로 2번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 이용해서 보듯이 활용 문제라는 게 여러분 때 대단히 뭐 어려운 걸 묻는 건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등식을 주고 등식에 맞는 그런 문자들, 그 변수에 맞게끔 수를 정확하게 대입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국은 계산을 물어보고 싶은 거거든요. 물론 계산할 때는 정확하게 이제 실수 없이만 계산한다면 정답이 나오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활용 자체에 좀 거부감을 가지고 무조건 어려울 거야 라는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 문제를 통해서 할만하다, 어떻게 하는지 대략적으로 이제 감이 잡히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대표 유형이었고요. 그 다음 문제로 가보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29번 문항인데요. 도형과 관련된 이제 활용 문제가 나온 건데, 한번 보죠.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 자, 오른쪽 그림에 보면 한 변의 길이가 90인 정사각형이 주어져 있고, 4개의 직사각형을 나눠 놨어요. 그 나눠 놓은 4개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다음과 같이 2하고 3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했고, 요 A, B가 정수입니다. 라는 전제 조건이 있죠. 이때 요 라지 A에 해당되는 이 직사각형 넓이를 구해봐라 라는 거죠. 직사각형 넓이 구하려면 결국은 이 스몰 a와 스몰 b가 뭐인지를 구해봐야 돼요. 그쵸? 오케이. 그럼 이 문제 봤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생각하기 쉬운 거는 뭐냐라고 한다면 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야. 당연히 이 4개의 직사각형 넓이 합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것 같은데 맞죠? 요렇게요. 자, 요 4개의 합이 얼마냐? 그러면 정사각형 넓이잖아요. 그래서 90하고 90을 곱한 바로 8100입니다. 이 정도의 조건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건데, 자,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안 풀려요. 그래서 또 다른 조건 하나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 문제의 좀 핵심이라고 볼까? 자, 그럼 그 핵심은 뭘까? 라고 했을 때, 이걸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항상 도형들이 나오면 바로 이런 이웃한 도형들 사이의 관계를 좀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저 요 A하고 B라는 도형은 뭔가 같아요. 뭐가 같죠? 그렇죠. 바로 요 세로 길이가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 A하고 B라는 요 도형은 세로 길이가 같으니까 겨우 이 둘의 넓이 B는 누구와 같을까? 라고 한다면, 그래요. 바로 세로 길이 같은 경우면 가로 길이가 정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요 넓이 B는 가로 길이 B하고 어떨 거다? 같을 것이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게 A 대 B의 넓이 B인 거야. 근데 잘 보세요. C하고 D도 보면 세로 길이가 같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C하고 D의 가로 길이 B는 CD의 넓이 B하고 똑같을 건데, 앞서서 요 라지 A, 라지 B의 가로 길이나 CD의 가로 길이 동일하죠? A하고 C나 B하고 D나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비례식 세울 수 있겠네. A 대 B의 B나 C 대 D의 B나 어떨 것이다? 그렇지, 같을 것이다. 동일한 가로 길이 B를 갖기 때문에. 맞나요? 그래서 요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 사실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대 B는 C 대 D다 라는 요 비례식을 만들어낼 줄 아는가 라는 거야. 물론 쌤은 이제 양 옆을 봤는데 저 위아래로 보는 친구들 가능해요. 무슨 얘기냐? A하고 C를 비교하겠다. 나는 가로 길이 같은 걸로 봐서 세로 길이 B로 보겠다. 그러면 A 대 C는 B 대 D다 이렇게 나와도 동일합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어쨌거나 이 비례식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게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비례식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 같다. 이건 다 알고 있으니까 AD는 BC다. 이렇게 등식을 좀 정리해 줄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여기다 한번 대입해 보자고요. 자, 두 번째 조건이 더 세부 조건이어서 두 번째 조건 한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을 넘어갈게요. 자, A하고 D를 좀 곱해 보시죠. 자, 2의 A승, 3의 B승, 거기다가 D, 즉 2의 A 플러스 1승, 3의 B 플러스 1승. 자, 라지 B 대신에 그대로 또 대입합니다. 자, 라지 C 대신에 그대로 또 대입해 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식을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우선 약분해 볼 텐데, 양변에서 3의 b승 나눠주면 이렇게 약분되고요. 3의 b 플러스 1승도 약분이 돼요. 그죠? 자, 요거 우리 지수법칙에서 계산하면 2a 플러스 1승. 자, 얘는 2에 3a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2a 플러스 2라고 3a 마이너스 2하고 같아야 되는구나. 자, 그럼 a가 3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a 값은 구했어요. 되죠? 자, 앞서 선생님이 잠깐 말로 얘기했던 a 대 c는 b 대 d다. 이렇게 비례식 세워도 요 스몰 a 값 3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첫 번째 조건으로 가가지고요. 여기다 그대로 다 대입할 건데, 스몰 a 값 알았으니까 스몰 a 값 3 대입해서 한번 갈게요. 2의 세제곱이니까 8 곱하기 3의 b승. 라지 b는요, a에다 3 넣으면 2의 제곱이죠. 그래서 4 곱하기 3의 b 플러스 1승. 자, c는요, a에 3 넣으면 2의 5승, 32네요. 곱하기 3의 b승이요. 자, 얘 또 3 넣으면 2의 4승이니까 16 곱하기 3의 b 플러스 1승. 이게 바로 8100이다. 이렇게 넣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3의 b승으로 좀 다 묶어봐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우선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3의 b승으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3의 b승 곱하기 3이니까 요 3의 1승은 4 곱해서 12 곱하기 3의 b승.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보죠. 자, 여기 3의 1승도 16에 곱해가지고요. 48에 3의 b승, 이렇게요. 자, 3의 b승으로 다 묶어주세요. 그러면 이 앞에는 8, 12, 32, 48의 합이 들어가겠죠? 합해보면 100이네요. 그쵸?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양변 100으로 나눠주면 81. 자, 81이 3의 4승인 거죠. 그래서 b가 4가 된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쌤은 요 a 구했고 지금 b 구했고 다 구했죠.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봐야죠. 요 라지 a 값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마무리 해보면, 자, 2의 3승 곱하기 3의 4승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럼 8 곱하기 81이다.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곱해주면 바로 648 나오겠네요. 그래서 648이 정답이다 라고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문제였어요. 선생님 포인트 짚어드린 거 있죠? 그걸 가지고 결국엔 또 계산하는 문제인 거죠. 그 포인트를 우리는 접근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면 결국엔 최종적으로는 그냥 계산 문제입니다. 이렇게 계산만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된다 라고 보여지고요. 이어서 30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글이 굉장히 긴데요. 2014년 교육청 문제입니다. 자, 글이 길다고 우리가 쫄 필요가 없어요. 결국에는 동일합니다. 결국은 숫자 대입해서 계산하는 문제일 뿐이에요. 자, 문제 보죠. 단원자 이상기체의 단열 과정에서 단열 팽창 전, 그러니까 전의 온도와 부피, 이걸 각각 TI, VI라고 하겠다. 그래서 라지 T가 있으면 온도, 라지 V가 있으면 부피, 요 I가 붙어 있으면 전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구나. 자, 이제 단열 팽창 후입니다. 자, 후에 온도와 부피가 이제, 자, 라지 T, 라지 V, 온도 부피인 거 똑같고, 요 F가 붙으면 이제 후의 상황이구나. 자, 그랬을 때 팽창 전, 팽창 후에 온도와 부피 사이에 관계식이 주어져 있어요. 이게 바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관계식에 수를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기체 몰에 열 용량의 B인 감마가 3분의 5다 라고 주어진 거는 그대로 놓고 한마에 3분의 5 대입해서 해결한 얘기. 자, 온도의 단위, 부피의 단위 주어졌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대입합니다. 자, 단열 팽창 전의 온도가 480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위에서 봤듯이 TI를 뜻하는 거죠. 그게 480이구나. 자, 그때 부피 5다라는 거는 VI를 뜻합니다. 자, 이제 팽창을 한 후가 되겠네요. 이제 이 기체가 단열 팽창을 하여 기체의 온도가 270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후의 바로 온도 TF에 해당됩니다. 270이요.
자, 그때 그 후에 부피를 구하여라. 경우 VF를 구해봐라 라는 거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을 주고 VF 구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 등식의 대입만 정확하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좌변에 TI 자리에 480. 자, VI 자리에 5 대입하고요. 요 감마 자리에 3분의 5 대입하세요. 3분의 5에서 1 빼니까 3분의 2승 이렇게 되겠네요. 자, TF. 자, 여기 주었죠? 270이요. VF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되겠고요. 자, 이제 감마에 3분의 5 넣으면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VF였으니까요. 양변에 270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자, 그럼 270분의 480 곱하기 5의 3분의 2승 이렇게 됩니다. 자, 270하고 480, 30으로 약분되네요. 그래서 9분의 16 이렇게 되는 거 확인이 되고요. 자, 이제 쌤은 이 3분의 1을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2분의 3제곱을 해줄 겁니다. 즉, 여기다 동일하게, 자, 2분의 3제곱을 해줬다면, 자, 요게도 이제 2분의 3제곱을 해줘야죠. 양변에 동일하게 2분의 3제곱을 하자라는 거야. 자, 이제 좌변은 이제 VF가 된 거고요. 자, 이제 우변 계산할 건데, 요 9분의 16이라는 게, 우리는 3분의 4의 제곱이죠. 거기에, 자, 2분의 3승인 거고요. 곱하기. 자, 3분의 2하고 2분의 3 약분해서 없어지고 5가 되겠죠. 자, 그럼 VF는 자, 2는 사라지고 3분의 4의 세제곱에 5를 곱한 거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분모 3의 세제곱은 27이 되겠고요. 분자 4의 세제곱에다가 5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요. 자, 그러면 320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요. 그래서 27분의 320 여기 있어요. 바로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히려 글이 긴데 풀이는 더 간단하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글이 길다고 해서 활용 문제라고 해서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다. 오늘 해봤듯이 정확하게 대입만 해주면 된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고 계산 실수만 안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오늘 배웠던 그럼 지수의 법칙 활용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이냐라고 한다면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한 문제씩이 모의고사에도 그렇고 꼭 한 문제씩 나오던 문제였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사실상은 모의고사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모의고사에 잘 나오지 않고 내신에도 잘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신에서 나온다면 한 문제 정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의고사도 출제율이 낮다는 거지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쯤은 하고 넘어가야 되는 유형이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자, 이번 시간에 했던 거 잘 정리해 놓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시간은 우리가 스텝 3는 1등급을 넘어선 종합 사고력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1번부터 교재 7번까지 쭉 나와 있어요. 7문제. 자, 쉽지 않은 문제들인데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쌤과 함께 또 꼼꼼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